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는 건 최고의 악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를 이 CIPS로 보냄으로써 갑자기 중국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길로 열어놓은 겁니다. UAE에서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거래하는데 이걸 위안화로 했습니다. 상하이 거래.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달러화의 균형들이 어떤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일종의 균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은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전편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스위프트망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러시아에 대해서 딴 제재는 다 해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을 동결해도 되고 뭐 온갖 거 다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점은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는 건 최고의 악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 어떤 나라가 교육을 못하게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돈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수입에 뭐 여러 가지 뭐 수출에 이 돈 거래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을 한 겁니다. 스위프트망 이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거건데 여기서 퇴출이 되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랑 결혼하는 게 분명히 힘들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인간들은 길을 찾거든요. 아니 진짜 하다 못해 이게 돈 거래가 안 되면 처음에 러시아가 제안을 뭘로 했는 줄 아세요? 다른 나라한테 물물 교환하자.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처음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물물 교환할 필요가 없네. 이게 중국이 만들어 놓은 스위프트망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 있구나. 이게 바로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입니다. 이게 발음이 CIPS인데 이게 CCTV는 CIPS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신에서는 CIPS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발음상 CIPS라는 발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CIPS. 왜 그러냐면 기축 통화가 되려면 어쨌든 가치 저장이 돼야 되고 그렇죠. 거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미국이 거래의 기준을 달러가 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원래 스위프트에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었는데 스위프트 통해서 다 주요 거래를 했어요. 물론 이 CIPS 조금 늘리고 있었지만 미미했죠. 근데 강제로 쫓아내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물 교환보다는 그래도 이 CIPS가 낫잖아요. 중국이 주도하는데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CIPS의 거래가 진짜 엄청나게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를 여기다 왜 보내버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한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데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세계 역사에서 보면 딱 세 개가 진짜 중요해요.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로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자, 근데 중국이 이 가운데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 식량 자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에너지 자급이 됩니까? 안 되죠. 패권 국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개 중에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패권 통화도 없어요. 근데 러시아를 이 CIPS로 보냄으로써 갑자기 중국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길로 열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소련을 무너뜨릴 때 사실은 닉슨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게 물론 이분이 이제 워터게이트로 물러나기도 했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핑퐁 외교는 정말 잘한 부분이 뭐냐면 이 핑퐁 외교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의 이제 협력을 하면서 미국을 괴롭혔어요. 물론 둘이 싸우기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 나라가 협력을 하면서 미국하고 상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권이 패권 통화만 빼놓으면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패권 전쟁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진영을 보고 보면은 사실은 이 소련의 통화가 이 자기들 진영에서 또 통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셋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가능했던 건데 요걸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을 이 소련으로부터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소련이 패망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결제 시스템 안에 이 러시아를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어떤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스위프트망에서 퇴출해서 이 결제망이
CIPS로 갖고 저는 앞으로 미국이 패권 전쟁을 벌일 때 중국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다. 바로 이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다. 진짜 이거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은 진짜 너무너무 강력하거든요. 진짜 조그만 틈이 생긴 거다. 요 정도로만 보셔야 되고 다만 그 틈이 벌어지는 속도가 아직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굉장히 빨라요. 사실 미국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조만간 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편에 들자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국 쪽에 확실하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게 지금 상황에선 우리한테도 유리한 상황이 그렇죠. 우리 또 줄 잘못 썼다 이거 나오면 또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줄을 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 달러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중립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자 근데 저는 이 CIPS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아군으로 누굴 끌어들였느냐가 여기서 진짜 심각한데 러시아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내팽개친 나라들을 다 이렇게 흡수한 거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까지 합치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0%를 CIPS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나라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달러가 사실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달러의 담보가 미국 국채다. 아유 우리가 그것만으로 어떻게 믿고 달러를 믿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상은. 그렇죠. 여기에 더 하나 더해준 게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죠. 미국 국채, 즉 미국인들은 믿긴 하는데 너희를 100%못 믿겠어라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1974년 정도에 미국과 사우디가 협정을 맺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이 바로 국가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이 모든 석유를 이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하면서 달러의 지위가 이렇게 강해진 거잖아요. 그만큼 에너지를 달러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이루어진 거죠. 왜 그러냐? 외환위기 우리가 겪어봤지만 달러가 진짜 하나도 없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석유를 살 수가 없어요. 석유를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공장도 못 돌려 비료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거 전부 석유입니다. 우리 옷들도 다 석유지. 그러니 야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석유는 우리 인간의 생존의 모든 것을 지금 현재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 신재생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료나 이런 것도 신재생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석유 의존도가 완전히 낮아지진 않거든요. 그만큼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느냐 위안화로 거래하느냐 진짜 중요한데 아니 미국이 자꾸만 선물을 물론 뭐 미국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선물을 주는 거죠.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다 보니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 바로 CIPS로 결제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1%나 늘어났습니다. 진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사우디를 갔습니다. 사우디 가서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홀대받고 왔지만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여기서 완전히 환대를 받고 그렇죠. 국빈 대접 받았죠. 국빈 배적 받고 그다음 사우디가 이제 손님 모아줬죠. 걸프 전체를 모아서 중국 걸프 협력 회의 이 사우디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원유 천연가스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여기에 뭘 또 걸었냐? 앞으로 3에서 5년 동안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훨씬 많이 사주겠다. 그래서 많이 사주니까 대신 대가로 위안화 좀 써.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위안화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국가들이나 이렇게 위안화 거래를 했던 거지. 중동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난 3월에 얼마 안 됐어요. 지난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UAE에서 천연가스 6만 5천 톤을 거래하는데 이걸 위안화로 했습니다. 상하이 거래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사가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고 야 이거 페트로 위안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여기서 태동하는 게 아닐까? 물론 아직은 진짜 미약하지만 아직은 정말 씨가 이렇게 좀 약간 싹을 틔운 정도까지 불과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페트로 달러 시스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지난 3월에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